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2026학년도 수시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모두 전형 자체 구성에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의대 증원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 변화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고려대학교부터는 의대 증원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서 2025학년도 기준 논술 전형 신설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일괄 평가 전환 등의 전형 변화로 인한 내부적 요인이 혼합되어서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 변화가 발생 및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도 고려대학교이다 보니까 의대 증원의 영향력이 2025학년도에 이미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석소장의 경험상 서울대학교만큼 그 영향력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면모를 잘 인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인공지능학과 신설 소식이야 작년부터 모집을 하던 사실이라 새삼스러운 사실이고, 주요 전형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교과평가 비중 확대,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1단계 서류평가 비중 확대, 전반적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시피 2025학년도 이결을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전형구조 변화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2026학년도 전형계획이 2025학년도 이결 자료가 수집이 된 뒤에야 발표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래의 상세 탭에서 오늘 최대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분석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은 고려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방금 전 사항들을 통해서 전형구조 기준으로는 여러 변경 사항들이 생겼는데, 전형별 모집 인원 기준으로는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통해서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메디컬 계열 못지않은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을 통해서는 내신 등 학업 역량은 조금 부족해도 비교과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이를 뒤집어 엎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통해서 비일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하는 구조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등과 같은 진짜 거대한 물결이 있지 않는 이상 전형 구조를 바꿀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는 합니다.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한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본 입장에서 논술 전형 역시 논술 전형이라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기보다는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애매한 면접평가 역할과 고려대학교에 대한 충실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나름의 묘수에 가까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우선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고려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석소장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살펴보신 분이라면 간혹 전형별 모집 인원만 표면적으로 같게 유지해두고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새로운 대학교가 신설된 것 마냥 뒤집어 엎어놓는 성모모 대학교 같은 학교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고려대학교는 다행히도 그와 다르게 깔끔합니다. 물론 논술 전형과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을 조금 줄이고, 마찬가지로 정시가군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을 줄여서 정시가군 교과우수 전형에 들이부어 놓는 양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몇백 명 단위로 준 것도 아니고 몇몇 모집 단위에 한해서만 줄어든 것이라 파급력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래저래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는 전형구조 자체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석소장이 고려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토대로 일일이 대조해가며 제작한 주요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예년처럼 2026학년도 전형계획과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비교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고려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들처럼 갑자기 무전공을 엄청난 규모로 신설 및 확대한 것도 아니고 해서 깔끔하게 전형계획끼리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서 퍼온 것이 아니라 석소장이 하나씩 직접 제작을 한 자료인 만큼 3-4번의 검수를 거쳤음에도 틀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발견하신 분은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가능할 때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자료에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2025학년도 전형계획과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붉은색 처리를 해두었는데, 모집인원 전형 구성,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및 비고 사항 등 다양하니까 우선은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만 일직선으로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생긴 여러 변수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으로 선회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그 반대는 물론 그 이외의 경우도 많이 목격을 하고는 하니까 전형
전형 구성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사항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 전형만 완화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라면 그냥 전형 단위 세부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초반에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여러 곳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화가 발생해서 그냥 별도의 탭으로 빼두었고 간략하게 이처럼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신 분이라면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듯이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기조는 일원화와 정상화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정성평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로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떡하니 합격을 하는 문과 학생이 발생하는 현상 등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골아프게 나는 모모 모집 단위 모모 전형으로 써야 되니까 모모 영역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채워야 되겠네와 같은 고민을 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나아가서 경영대학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등 나름 특별 취급을 받고 있던 모집 단위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다른 모집 단위들과 동일하게 전형 단위로 통일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변화 사항이 야기할 효과는 당연하게도 입결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교과 영역 평가 비중 상승과 맞물려서 지원군 자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높아지며 확실한 입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국영수 영역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탐구 두 과목 평균 조건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에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고려대학교 외부인인 석 소장이 직접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저런 변화를 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래저래 탐구 영역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 영향력이 컸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다만 흔히들 반차스라고 부르는 고려대학교 정원의 계약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은 단순하게 입결 상승으로 예측하기에는 애매한 면모가 있습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센 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2024학년도 입결 기준으로만 살펴본다면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전형이 잘 운영되고 있던 편에 속합니다. 비슷하게 계약학과이지만 네임밸류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충원율이 570%까지 나오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와는 상당히 다르게 각각 50%, 30%, 20%밖에 충원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형 설계의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나름 정원의 계약학과라 신경 써서 관리하는 모집 단위를 그냥 다른 모집 단위와 동일하게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고 2026학년도부터 계약학과로서 받는 지원이 끝난다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석 소장이 생각하는 주 원인이 된 것은 합격자의 정체성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자체가 메디컬 계열 못지않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3개 모집 단위들은 1등급 더 높은 4개 합 7등급 사실 탐구 영역에서 1, 2등급 정도를 제외하면은 국영수 3개 합 5에서 6등급에 진짜 메디컬 계열에 못지않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나 비교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채워서 우격다짐으로 합격했던 사례가 꽤 나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정시로 서성한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데 고려대학교 약학과를 지원하기 싫어하는 동시에 취업까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신과 비교과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학과를 쓰겠다는 이야기를 석 소장은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듣기도 했고요. 이러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석 소장은 해당 3개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 낮춰서라도 전공에 대한 열정이 확실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마음이 녹아있는 변경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학한 학생들이 반수한답시고 휴학 및 자퇴를 얼마나 때려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메디컬 계열 광풍으로 인해서 저 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채울 바에는 지방권 메디컬 계열 하나 더 쓰고 만다라는 지원군의 생각을 고려대학교에서 관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또한 기존 해당 모집 단위들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고려대학교 측에서 막연하게 특별 취급하기 귀찮아서 혹은 단순하게 입결 올리고 싶어서 등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항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전형구조 변화 사항입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교과 80%, 서류 2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교과 90%, 서류 1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관련 사항은 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형 구성에 대한 사항만 살펴보자면 교과 10% 증가와 서류 10% 감소가 동시에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사항이 야기할 변화는 간단 명료하게 마찬가지로 입결 상승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비중이 확대, 난 믿을 건 내신밖에 없는데 들어가자라는 비교적 단순한 지원군의 논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교과 비중이 증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초반에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1등급에서 3등급의 등급별 환산 점수가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2025학년도에 들어서 격차가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1등급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지원군과 합격군 모두에게 교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년처럼 서류 20%로 뒤집어 엎는 학생들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을 고려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비교과가 별로이거나 탐구 영역은 한 개만 챙기는 상황에서 믿을 것은 내신과 국영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 학생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이 발생한 2025학년도 입결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야 확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025학년도 입결만 믿고 그대로 지원했다가는 불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바뀐 점수 산정 방식으로 등급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보는 콘텐츠는 추후에 한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석 소장이 예전부터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1등급 구간에서는 내신이 0.05등급마다 환산 점수가 0.08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서류 20%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내신만 믿었다가는 뒤통수를 세게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실제로도 위에 두 학부모님들 이외에도 서류 20%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입결에 유혹을 당해서 비교과와 전혀 상관없는 곳을 넣고 떨어지신 분들이 허다하고요. 물론 2026학년도는 교과 비중이 커진 만큼 이러한 사례들이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서류 10%의 영향력이 건재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부분은 해당 콘텐츠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비일반고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2025학년도 기준 1단계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50% 면접 5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에서 2026학년도 기준 1단계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1단계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까지 2단계 면접평가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높았다거나 외부적 변수가 2024학년도 입시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단계 면접평가 비중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 물론 석 소장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전형이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군이 비일반고 학생들로 굉장히 뚜렷한 만큼 사실 면접 비중이 10% 늘었나 줄었나 자체로는 지원군의 변화를 야기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접 비중이 10% 줄었다고 해당 전형으로 지원할 학생들 중에서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해당 전형을 포기하지도 않고 면접 비중이 10% 늘었다고 해서 해당 전형으로 지원할 학생들 중에서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해당 전형을 포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4학년도에 해당 전형이 신설이 되니까 이에 대응해서 1단계 서류평가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라도 서류평가 성적이 뛰어난 즉 어차피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로 탈주할 학생들에 대한 약간의 대응력을 형성을 했는데 2024학년도 당시 위에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전형 합격군이 아예 면접에 불참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대응 장치가 딱히 작용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해서 다시 2023학년도처럼 1단계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의 원래 방식으로 롤백하고 어차피 보낼 애들은 보내고 그냥 우리 학교 충실도 높은 학생들 추려오자의 느낌으로 간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적당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해당 전형 지원군이 메디컬 계열 지원군과 겹치지도 않은 만큼 입결 자체는 예년과 비스무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려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 계획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고려대학교의 선호도가 여러모로 낮아진 것이 솔루션 진행 중에 슬금슬금 많이 느껴졌는데 2025학년도 당시에 연세대학교에서 껄껄 웃으며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해버리는 바람에 선생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고 연세대학교 Z 점수는 가망이 없으니까 고려대학교라도 꼭 붙고 싶습니다 느낌으로 의도치 않게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고려대학교 선호도가 다시 높아진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학교 입시는 단순하게 한 대학교만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위아래로 그리고 양옆으로 다 살펴봐야만 맥락을 잡기가 용이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연세대학교는 2025년 1월 3일 현재 시점 기준 2026학년도 전형 계획이 따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나오는 대로 컨텐츠를 제작하던지 아니면 수정 반영하려고 삭제되기 이전 버전의 2026학년도 전형 계획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고려대학교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